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두 분은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랑 네. 이제 9월에 가려고 계획 예, 중입니다. 의원님은? 전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네, 신혼여행. 네, 그래서 양심상 휴가를 갈지 말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직위원 휴가 이야기를 하다가 아.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직위원은 왜 휴가까지 다녀와가지고 제 반을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네, 네. 더 욕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다룰 주제들은 너무 네, 많으니까. 오늘 많더라고요. 사실은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8월에 이제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제 뭐 8월, 7, 8월에 이제 그 기간을 쓰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뭐 판사님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도 이제 9월이라든지 예. 10월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재판이 있고 네. 피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 루틴대로 판사분들이 그때 휴가를 많이 쓰시니까 그냥 네. 가던 대로 그냥 간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네. 땐 그렇다기보다는 지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의도가 볼 수도 있는 지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어제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인데 좀 심각한 사안이 있어서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1월에 윤석열의 1차 체포 집행 네. 영장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실패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의 수상한 행동이 감지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그냥 일반 민간, 우리 국민이죠. 네. 지지자를 동원해서 관절을 이제 둘러싸려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중동에 약간 소년병?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중동에 이제 전쟁에서 막 내전이 있거나 할 때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 소년들을 이제 병사로 세워서 총알바지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인간 방패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성삼영 행정관이 그 보수 성향의 유튜버 신혜식 씨에게 주변에 그 관저의 지도가 담긴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고요. 그러면서 뭐 군의 지원이 어려우니 우리가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도까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건 굉장히 그 대통령의 보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면서 뭐 어느 놀이터 옆으로 와라, 뭐 그곳에서 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나를 뭐 왔다 갔다 하라 그러고 도대체 무슨 작전을 세우는 거냐, 뭐 나를 똘마니로 두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도 합니다. 예, 똘마니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지지자들한테 그러면 여기 와라 하면 오고 막아라 하면 그 총칼도 없는 국민들이 네. 그 대통령을 위해서 막아야 합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그 지시였던 것 같아요. 이 이상한 행동이 사실은 이 문자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해 연말에 1월 1일에 대통령 윤석열이 그 앞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신년 인사를 A4 용지로 써가지고 거기 있는 그랬죠. 유튜버들한테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는 끝까지 지킬 테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 끝까지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를 호소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후에 이런 문자가 또 발송이 된 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이 소위 애국 시민이라고 호소하면서 이게 보내고 난 뒤에 이거에 고무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 지지자들이 그때부터 둘러싸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번 고향감을 맛보고 나서 또 이렇게 동원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유튜버들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윤석열은 그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또 계획하고 소통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민노총이나 시민들이 과격하게 움직이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좀 과격했는데요. 예. 뭐 민노총 X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늘 밤 등산로로 관절을 덮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당일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의 관저 진입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도 그러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감지하지 못한 위협을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감지를 했다는 건지, 오히려 허위로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경찰이나 경호처들이 그 정상적인 공무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너무 또 대단한 게
지도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관저에 어떻게 하면 그 산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보안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쪽에 길목을 막는다던가 아예 산에 못 올라가게 한다던가 하는 네. 식으로 보완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실을 이렇게 관저를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길까지 안내한다는 건 보안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첩보라는 거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우리의 정보기관들은 전부 확보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첩보랍시고 얘기를 한다는 건 여태까지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가 왜곡되고 망상에 쌓여서 일을 해왔는가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선악구도로 보고 또 민주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무장공비 간첩 보듯이 하는 태도에서 나온 망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고 이 성사명 행정관이 보낸 문자였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뭐 이분에 대한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뭐 과거의 스펙이라든지 뭐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좀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좀 오랜 기간의 인연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그 특히 민노총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그 권위주의 그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일부러 만들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을 조성해서 사람을 불러내는 방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꼭 어떤 우리로 치면 뭐 유령을 만들어내고 그 유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상식 이하의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면 저는 사실 성삼영 이 사람 한 명만 연관이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문자는 이 사람이 보냈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행정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을 텐데 정말 그들의 아무런 지시 없이 동의 없이 행정관 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유튜버 한 명에게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또 연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 뿌리는 어디인가. 저는 이것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1월 1일자 윤석열 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단순히 행정관의 1월 3일에만 있는 독자적인 행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1월 1일에 그렇게 행보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뿌리고 또 헌재 앞에도 이렇게 나와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헌재 앞에 나갈 때 비서관들도 많이 출동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위하기 위한 어떤 흐름이었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방패막을 세우려고 했던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들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를 이용한 약간 선동에 가까운 조직적인 행태였는데 그게 이제 뭐 일각의 그냥 얘기가 나온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반의 조직적인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도 나왔는데 연락을 한 명만 받은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지 단체들도 같은 문자를 받았고 또 유명한 유튜버들도 다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대부분이 이 문자에 응하질 않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거는 좀 예상 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성삼영 행정관이 과거에 보수 성향의 단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책 보좌관을 했고요. 그렇다면 보수 성향의 그런 단체들과도 그 개인적인 친문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그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었을 때는 유튜버들도 사실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나 사실 허무맹랑한 지금 민노총이 이미 와 있다라는 문자까지도 보냈고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응원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유튜버라고 하지만 아무리 극우 유튜버라고 하지만 뭐 본인들도 본인의 생각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본인들이 뭐 어떻게 지켜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있고 뭐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오더를 내린 거죠. 그렇죠. 본인이 오더를 문자로 내린다? 이건 뭐 무슨 공식 문서도 아니고 문서였으면 더 난리 났겠지만요. 네. 예. 근데 그거 자체를 아마도 유튜버들도 우리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분명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예. 아무런 뭐 무기도 없고 무장도 없는 아마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12.3 계엄을 잘못 학습한 게 아닌가. 12.3 계엄에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께서 나가셨죠. 정말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국회로 그 밤중에 행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도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게 보통 영어로 어플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플라이를 할 때 여기서 이게 통했으니까 뭐 커피에 뭐를 넣었더니 맛있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거에 뭐 예를 들면 설탕을 넣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네. 또 조금 다른 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들도 나름대로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이 저는 동참하지 않았던 건 이 사람들이 이 지지자, 소위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나와서 같이 집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도 돈 갖고 싸움이 많았어요. 구독률이라든지 뭐 그 소위 슈퍼챗 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 유튜버 진행자들끼리도 싸움이 많아서 여기서 뭐 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냐고 뭐 지지세를 잃기도 하고 시청률을 잃기도 하고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본인들이 이 시민들을 데리고 무리한 주장을 했다가 소위 역풍 맞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무리 극우라고 하더라도 극우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실제로 수당받고 나온 분들 일부 있었겠지만 아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분들을 잘못 자극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저는 이 책임 소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들이 극우적인 생각에 정말로 빠져있다기보다는 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위험한 행동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정의나 뭐 이런 네. 법책이나 이런 걸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저는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잡혀가면 돈을 보시네요. 못 버니까요. 네. 그리고 이 서부지법 난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1월 한 19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죠. 윤석열의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그 길에 응원을 해달라. 이 내용을 또 성삼영 전 행정관이 또 문자를 보냈었다. 이런 네.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사전에 공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현실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돈에 관한 것들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유튜버들은 특히 뭐 구구 뭐 이런 유튜버들은 뭐 슈퍼챗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뭐 본인들의 뭐 이렇게 인지도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삼영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부지법 같은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행정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게 단순한 충성심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뭐 본인이 좀 이렇게 윤석열이 잡혀갔을 때 본인도 함께 뭐 잡혀가 가담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내란에 함께 참여했던 가담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가면 나도 죽는다. 이 사람은 잡혀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저는 충성심에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실 이제 사법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 진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난동 중에 하나인데 사태 맞습니다.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게 혹시라도 대통령실에서 가담을 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되면 이것도 이제 윤석열의 혐의가 추가되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실상 만약에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추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정광훈 예. 목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서부지법 관련해서 이제 교사 혐의로 나왔고 그때도 목숨을 뭐 불살라서 어떻게 하라던가 하는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줘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난동을 부려도 괜찮고 우린 보호받을 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심어줬단 말이죠. 비슷하게 윤석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용현 뭐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뭐 재판에 이기면 탄핵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세상에 온다라는 잘못된 어떤 신뢰를 주었던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행동 지령 이런 걸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혐의를 추가될 수 있고 추가된다면 아마도 이번에 정광훈이 압수수색 당할 때 나왔던 혐의가 주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 물건 손상 그리고 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한 교사죄였거든요. 소유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각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교사죄 뭐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서부지법 폭동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 사태를 그쵸, 그쵸.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냥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속된 이후에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드는 어떤 위력 행사를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걸 알고 나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암만 싫더라도 정확한 죄를 따져서 그렇죠. 제대로 예.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